우유가 뼈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일 우유를 마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유를 열심히 마셔도 뼈는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유만 믿고 하루 2잔씩 챙겨 드시던 분들이 계단에서 한 번 넘어져 고관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어르신 중 절반이 1년 안에 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그 골절 때문에 결국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제까지 혼자 잘 다니시던 분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약 300mg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건 고작 100mg입니다. 나머지 200mg은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매일 우유 2잔 마시면서 뼈가 튼튼해질 거라 믿지만 그 사이 뼈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이고요. 2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 흡수율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우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들은 모두 우리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자주 당기신다면 이미 뼈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기면 단 3개월 만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6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1년 후에는 골밀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우유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진짜 뼈를 살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1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김정숙님은 20년 넘게 하루 2잔의 우유를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유가 뼈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1잔, 저녁마다 1잔씩 꼬박꼬박 챙기셨죠. 심지어 요구르트도 매일 2개씩 드셨어요. 본인은 칼슘을 정말 열심히 챙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어요. 그냥 한 계단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충격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순간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랐대요. 고관절뿐만 아니라 척추도 상당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골밀도 수치를 재보니까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어요. 정상이 -1 이하인데 김정숙님은 -2.8이었습니다.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죠.
김정숙님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어떻게 뼈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냐고요. 본인이 잘못 산 것도 아닌데 건강을 위해 노력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셨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정숙님의 식단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문제가 보였어요. 우유는 열심히 드셨지만 정작 칼슘 흡수율이 높은 음식들은 거의 안 드신 겁니다.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흡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우유만 믿고 정작 흡수율이 40%에서 45%나 되는 음식들은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1.5배나 차이 나는데 말이죠. 김정숙님은 이후 제 조언대로 식탁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밥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고 점심엔 깻잎 무침 한 접시를 챙기고 저녁 후 간식으로 뱅어포를 구워서 드셨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 정말 달라질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했어요. 2달째부터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고요. 3달 뒤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수치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3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3개월 만에 0.5포인트나 개선된 겁니다. 김정숙님은 지금도 그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엔 마이너스 1.9까지 올라갔고 1년 후엔 마이너스 1.5까지 회복됐어요.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진 겁니다. 허리 통증도 훨씬 줄었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잘 다니십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식탁 위에 음식 3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음식 3가지와 생활습관 5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뼈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통깨입니다. 통깨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 딱 10g 정도의 칼슘이 약 90mg 들어있어요. 하루 3숟가락이면 270mg입니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이 300mg이니까 거의 맞먹는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관건이에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입니다. 300mg을 마셔도 실제로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건 100mg 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0mg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통깨는 다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입니다. 우유보다 10% 이상 높아요. 90mg을 먹으면 36mg이 실제로 흡수됩니다. 3숟가락 먹으면 108mg이 흡수되는 거죠. 우유 한 잔보다 더 많은 칼슘을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통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다 뼈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정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현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골밀도가 낮다고 칼슘을 챙겨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열심히 마셨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제 강의를 듣고 통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에 통깨를 한 숟가락 섞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밥 지을 때 통깨를 넣고 함께 지으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골밀도 수치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수치로 보니까 0.4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김정현 님은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마신 우유로는 안 되던 게 통깨 한 숟가락으로 달라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통깨를 넣는 겁니다. 쌀 2컵에 통깨 한 숟가락 정도 넣고 함께 지으면 돼요. 밥이 고소해지면서 칼슘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반찬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시금치 무침이나 콩나물 무침을 할 때 통깨를 듬뿍 뿌려보세요. 들기름 1스푼, 통깨 1숟가락만 넣으면 훨씬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나물 한 접시에 통깨 1숟가락이면 칼슘이 90mg 더해지는 거예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통깨 1숟가락 넣으면 구수한 맛이 배가 됩니다. 어떤 음식에든 잘 어울리니까 부담 없이 추가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껍질 벗긴 참깨는 피해야 합니다. 시중에 보면 하얀 참깨가 있죠. 그건 껍질을 벗긴 겁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정작 칼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칼슘이 껍질에 집중돼 있거든요. 통깨 그대로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깨든 흰 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껍질이 있는 통깨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살 때 꼭 통깨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식탁에서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냉장고에 통깨 한 봉지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3숟가락씩만 챙겨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3개월 후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깻잎입니다. 깻잎이 쌈 채소로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깻잎은 칼슘의 보고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깻잎 10장 대충 한 줌 정도의 칼슘이 약 210mg 들어있어요. 우유 한 잔에 3분의 2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흡수율이에요. 깻잎의 칼슘 흡수율은 약 45%입니다. 우유보다 15%나 높아요. 210mg 중에 약 95mg이 실제로 흡수됩니다. 우유 한 잔보다 적게 먹어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칼슘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효율이 엄청나게 좋죠. 게다가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됩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 깻잎의 칼슘 흡수율은 녹색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시금치나 상추보다 훨씬 높아요. 같은 녹색 채소인데도 깻잎이 단연 1등입니다.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만 서 있어도 힘드셨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요.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역시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깻잎을 추천해 드렸더니 처음엔 깻잎을 어떻게 매일 먹냐고 하셨어요. 쌈으로 먹자니 매일 고기를 구울 수도 없고 그냥 먹자니 너무 향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깻잎 무침이에요. 깻잎 15장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뺍니다. 그 다음 진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통깨 1스푼, 들기름 1스푼을 섞어요. 여기에 깻잎을 한 장씩 발라가며 무치면 끝입니다.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 간이 배서 더 맛있어져요. 박영수님은 이렇게 만든 깻잎 무침을 매일 점심마다 챙겨 드셨습니다. 한 접시에 10장에서 15장 정도 드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도 덜 나고 10분 이상 서 있어도 괜찮다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0.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박영수님은 지금도 깻잎 무침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대요. 깻잎 무침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시면 돼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김밥 싸 먹을 때 넣어도 맛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 장아찌처럼 짜게 절이면 안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요.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싱겁게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진간장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나요.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냥 간장, 마늘, 통깨, 들기름만으로 충분해요. 깻잎을 쌈으로만 드시지 마세요. 쌈으로는 한 번에 2~3장밖에 못 먹잖아요. 깻잎 무침으로 만들면 한 끼에 10장 이상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칼슘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쌈 외에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오늘 당장 마트 가서 깻잎 한 봉지 사오세요. 그리고 깻잎 무침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게 뼈 건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뱅어포 아시죠? 작은 생선을 말린 건데 이게 칼슘 폭탄이에요. 게다가 간식처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뱅어포 20g 한 줌 정도의 칼슘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우유 한 잔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우유 2잔을 마셔야 400mg을 섭취할 수 있는데 뱅어포는 한 줌이면 됩니다. 뱅어포의 장점은 뼈째 먹는다는 겁니다. 생선 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큰 생선은 뼈를 발라내고 먹지만 뱅어포는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입니다. 우유보다 조금 높아요. 400mg 중에 140mg이 실제로 흡수됩니다. 우유 한 잔보다 40mg이나 더 많이 흡수되는 거죠. 게다가 뱅어포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용률은 40%에 가깝습니다. 칼슘도 많고 흡수도 잘 되고 일석이조죠. 70세 이선희님은 매일 반줌의 뱅어포를 구워 드셨습니다. 처음엔 비린내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구우니까 고소하고 바삭해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더래요. 저녁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수치가 10%나 올라갔어요. 1년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입니다. 이선희님은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장 보러 가면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젠 한 번에 다 보고 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로 5분만 구우면 돼요.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이 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마요네즈 살짝 찍어 먹어도 좋아요. 반찬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뱅어포를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 살짝 볶습니다. 거기에 간장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통깨 1스푼을 넣고 함께 볶으면 밥반찬이 돼요. 고추장 조금 넣으면 더 맛있고요. 국물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멸치 대신 뱅어포를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요. 칼슘도 국물에 우러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뱅어포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소금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줌 이상은 피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짜게 볶지도 마세요. 간장도 최소한만 넣고 설탕은 넣지 마세요. 그냥 구워서 먹거나 아주 살짝만 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째 먹는 생선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챙겨 드세요. 간식으로 먹기 딱 좋으니까 부담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음식만 식단에 더해도 3개월 뒤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깨는 고소하고 간편하게, 깻잎은 반찬으로 꾸준히, 뱅어포는 간식처럼 즐기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엔 통깨 넣은 밥, 점심엔 깻잎 무침, 저녁 후 간식으로 뱅어포.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칼슘 권장량인 800mg을 거뜬히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만 지키면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먼저 비타민 D는 햇볕에서 얻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비타민 D가 자연 생성됩니다. 우리 피부에는 비타민 D 전구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햇볕의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햇볕만 쬐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창문을 사이에 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창문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집 안에서 햇볕 쬐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반드시 밖에 나가서 직접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거든요. 베란다나 마당에서 15분만 서보세요. 팔을 걷어 올리고 다리도 살짝 드러낸 상태로요. 얼굴만 햇볕 받으면 안 돼요. 팔과 다리처럼 넓은 부위를 노출해야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겨울에도 맑은 날엔 햇볕이 나오잖아요. 추워도 두꺼운 옷 벗고 15분만 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뼈를 살립니다. 아니면 낮에 산책하면서 햇볕 쬐세요. 걷기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만들고 일석이조예요. 오늘 햇볕 언제 마지막으로 쬐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15분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D 걱정은 끝입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햇볕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이 계속되면 햇볕 쬐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 비타민 D가 약 40 IU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600 IU니까 달걀, 노른자 15개를 먹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생선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비타민 D가 약 400 IU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꽁치도 비슷해요. 일주일에 생선 2~3번만 드시면 비타민 D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이에요.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손실됩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고등어는 구워서, 달걀은 반숙으로 드세요. 찜도 좋아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훨씬 좋습니다. 고등어 구울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금 살짝 뿌리고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어요. 중불에서 한쪽에 7분 뒤집어서 7분 이렇게 구우면 촉촉하면서도 속까지 잘 익습니다. 일주일에 생선 2번 챙기고 계신가요? 고등어 한 토막,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어떠세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을 곁들이는 겁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기 때문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칼슘은 알칼리성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아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이온 형태로 바뀌면서 장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깻잎 무침 만들 때 식초 1스푼을 살짝 넣어보세요. 신맛이 나면서 칼슘 흡수도 좋아집니다.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려도 좋아요. 나물 무침에 식초 조금 넣으면 상큼하면서 칼슘도 더 잘 흡수됩니다. 산뜻하면서 칼슘도 더 잘 흡수되니까 일석이조예요. 게다가 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에 식초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가요.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위산이 많은 분은 식초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곁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식초 드레싱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2스푼, 올리브유 2스푼, 꿀 반 스푼, 소금 약간 섞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레몬즙 조금 더하면 더 상큼해요. 이 드레싱을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세요. 여러분 식탁엔 산뜻한 신맛이 얼마나 올라오나요? 간단한 레몬 한 조각, 식초 1스푼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식초 1스푼 더해 보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챙기는 겁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혈액을 타고 뼈까지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뼈의 기본 구조예요. 칼슘이 콜라겐에 붙어야 뼈가 단단해집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칼슘이 있어도 뼈가 약해요. 마치 철근 없는 콘크리트 같은 거죠.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가열하면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돼요. 귤, 키위, 딸기,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을 생으로 드세요. 식후에 귤 1개, 키위 1개만 챙기세요. 귤 1개에 비타민C가 약 50m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니까 귤 2개면 충분합니다. 키위는 1개에 70mg이나 돼요. 키위 하나, 귤 하나면 하루 비타민C 걱정 없습니다.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신 과일 먹으면 위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세요. 오늘 과일 드셨나요? 냉장고에 귤 하나 꺼내 보세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죠? 귤 1개, 키위 1개가 여러분의 뼈를 살립니다. 5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운동이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뼈에 직접 자극을 줘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집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투입하거든요. 뼈를 안 쓰면 우리 몸은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칼슘을 뼈에서 빼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요. 우주비행사들이 그래요.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만 있으면 골밀도가 20% 이상 떨어집니다. 뼈에 자극이 없으니까 몸이 칼슘을 뼈에서 빼내는 거예요. 반대로 걷거나 뛰면 뼈에 하중이 실립니다. 그럼 우리 몸은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해요. 칼슘을 뼈에 더 많이 붙입니다. 움직여야 뼈가 살아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해칩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뛰는 건 피하세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무리하면 관절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걸어보세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걸을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쓰게 되고 균형 잡기도 좋아집니다.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엔 한 층만 걸어 올라가도 돼요.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뼈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오늘 30분 걷기 실천하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 됩니다. 햇볕도 쬐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이렇게만 바꿔도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햇볕 쬐고 생선 먹고 신맛 곁들이고 과일 챙기고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더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우유의 흡수율이 30% 정도라면 이 음식들은 4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1.5배 이상 높은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통깨 3숟가락이면 칼슘 270mg, 흡수되는 양은 108mg입니다. 깻잎 10장이면 칼슘 210mg, 흡수되는 양은 95mg이에요. 뱅어포 한 줌이면 칼슘 400mg, 흡수되는 양은 140mg입니다. 이 3가지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칼슘 880mg을 섭취하고 그중 343mg이 실제로 흡수됩니다. 하루 권장량이 800mg인데 여유 있게 채울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만 믿고 계속 마시면 골밀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허리와 무릎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받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도 어렵고 1년 안에 재골절될 확률이 50%예요. 결국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지고 심하면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3개월 만에 골밀도가 올라갑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던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6개월 후엔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 수치가 0.5에서 0.7포인트 정도 개선됩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아요. 장 보러 가도 중간에 쉬지 않고 다 보고 올 수 있습니다. 1년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10% 이상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평생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사례를 봤습니다. 식단만 바꿔도 뼈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엔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뿌려 보세요. 그냥 밥 지을 때 통깨를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점심엔 깻잎 무침 한 접시를 챙기세요.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깻잎 15장, 진간장, 마늘, 통깨, 들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만들어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세요. 그리고 간식으로 뱅어포 한 줌을 구워 드세요. 에어프라이어에 5분이면 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해서 과자보다 맛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그게 바로 뼈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여기에 5가지 습관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분 햇볕 쬐기, 일주일에 생선 2번 먹기, 식초나 레몬즙 곁들이기, 식후에 과일 챙기기, 하루 30분 걷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칼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우유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통깨인가요? 깻잎인가요? 아니면 뱅어포인가요? 아니면 3가지 다 챙기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